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시간이죠.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변수만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select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그 mass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에서 이가 있었죠. 그 mass에 대한 그 수학 성적에 대한 값만을 우리가 추출하려고 할 때 그러면 select라는 함수에 그 다음에 추출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열의 이름, mass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추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역시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select 안에 추출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나열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 값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exam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이제 추출한 값을 저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특정한 변수를 제외하는 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select 안에 우리 네거티브의 마이너스 표시 있죠? 빼기 표시. 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기호를 변수명 앞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클래스가 1인, 즉 일반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만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잉글리시에 대한 변수 값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먼저 필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가 1인 그런 행만을 추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영어 점수에 대한 것을 셀렉트하면 되는 거죠. 일부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은 select에서 그 id하고 mass에 대한 것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 10개 즉 head 함수 앞에서 배우셨죠. head에 아무런 원소를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6개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부분 10개의 행을 추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head 10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써놓는다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는 것이 있죠.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부터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름차순이고요. 10, 9, 8, 7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뭐 기역, 니은, 디귿 이건 오름차순이고요. 히읗 뭐 이렇게 내려가면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arrange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인자와 원소와 mass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디폴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 같으면 descent라는 것을 의미로 DSC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mass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서 어레인지를 시키는 거죠. 자,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tate라고 하는 요 함수인데요. 요 mutate를 통해서 total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total이라는 변수는 그 값을 기존에 있었던 math나 english나 science라는 값을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합한값을 새롭게 만드는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문은 뮤테이터라는 함수를 써서 토탈이라는 종합 변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총 평균, 미인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나 과학 점수를 이제 세 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고, 그 나눠준 평균 값을 미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파생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뮤테이트 함수 안에는 if else라는 구문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이언스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그러니까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패스예요. 근데 60점 이상이 아닌, 즉 59점 미만이면 fail인 거죠. 그래서 if else라는 요 조건문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파생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도 이제 조금씩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빈번히 사용하는 그런 요약 변수량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요거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그다음에 SDM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다음에 sum은 아시다시피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edian 하면 중앙값이죠. 평균하고 다른 딱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ean 하면 미니멈이죠. 미니멈 최소값. 그다음에 max 하면 맥시멈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이라는 함수는 빈도수를 의미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mariz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하고 그것을 mean underbar mas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요약은 그렇고요. 이제 집단별로 요약하는 방법은 이제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해서 가로 안에 클래스 해주면 반별로 분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반별로 분리된 것을 우리가 지금 평균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mean mass라고 하는, 즉 수학의 평균 값을 mean mass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 요약 통계량을 한 번에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그룹 바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클래스별로 반별로 분리를 해주는 거고, 서머라이즈 하면 매스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매스에 대한 합계, 그리고 매스에 대한 중앙값을 median, sum, mean, sum, median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빈도 함수 있죠? n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제 이 mean, mass를 summarize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요약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디는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텀으로는 60, 80, 70 이렇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널, 그러니까 민텀이니까 파이널 점수를 더해서
더해서 id는 1, 2, 3 같고 민텀과 파이널이 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줘서 마지막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로로 합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id를 1, 2, 3, 4, 5 5개 id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텀이라고 해서 이제 각 반별로 중간고사 점수값을 60, 80, 70, 90, 85라는 중간고사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테스트 1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2에는 id 값은 역시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는 변수에다가 70, 83, 65, 95, 80이라는 기말고사 데이터를 생성을 시켜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id를 기준으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랩스 조인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by id에서 id를 중심으로 id를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 1과 테스트 2라는 것을 합쳐서 토탈에다가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y라고 하는 요 원소는 옵션이죠. 변수명을 지정할 때 이 변수명 앞에 반드시 이중따옴표를 붙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 합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id 값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테스트 값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같다는 것보다도 변수명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세로로 데이터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터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도 역시 필터를 쓰는데 이때 AND라는 연산자는 AND 연산자 왼쪽에 오는 항과 오른쪽에 오는 항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결과만을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 연산자는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적어도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그 만족한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만 추출하는 방식은 셀렉트 함수를 썼었죠. 그래서 셀렉트 함수의 안에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변수 이름을, 변수명을 콤마로 구분하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조합하고 일부만 출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해서 id와 매스,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반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고 10개까지 표시하라 하는 거죠. 헤드 안에 10이라는 숫자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R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디센트라고 하는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정렬하기의 세 번째 예처럼 어레인지의 가로 안에다가 정렬하고자 하는 변수를 여러 개를 쓸 때, 즉 클래스와 매스를 기준으로 두 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는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썼었죠. 뮤테이트 안에 이제 새로운 변수 이름 토탈이라는 걸 작성해주고, 이 토탈은 기존에 있었던 매스나 잉글리시나 사이언스의 값을 합해줘서 토탈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뮤테이트 함수 안에서 새로운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파생 변수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뮤테이트 안에 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파생 변수를 한꺼번에 기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에는 각 과목의 점수를 저장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민이라는 함수에는 각 과목을 합친 평균, 각 과목의 평균 점수죠. 이것을 이제 저장하도록 해서 뮤테이트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뮤테이트 함수에 if else라고 하는 이런 조건문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뮤테이트에서 테스트라는 그런 파생 변수에다가 if else라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저장을 시키고 파생 변수를 추가를 시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한 변수를 dplyr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코드를 바로 적용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별로 요약을 하는 방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언더바 바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변수명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summarize라고 하는 요 함수를 통해서 요약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별로 다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합치고 세로로 데이터를 합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합칠 때는 left join이라고 하는, 즉 id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 left join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썼었고요. 세로로 합칠 때는 이제 bind, 묶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세로로 합칠 때는 row를 중심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bind 언더바 row 해서 이렇게 그룹 A와 그룹 B를 합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래서 제공하는 state.x77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다음 실습과제를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세요. 미국 동북 중부 437개 지역에 인구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래의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는 겁니다. 미드웨스트는 ggplot2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